우리 마음만큼 복잡하고 신기한 게 또 있을까요? 오늘은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그 비밀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저와 함께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질투가 나는데 왜 밥을 굶지?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이게 실제로 프로이트의 가장 유명했던 환자 중 한 명이 겪었던 정말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이 행동, 바로 여기에 우리 무의식의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다들 그렇잖아요. 대화하다가 갑자기 완전 엉뚱한 생각이 스치거나, 이건 진짜 말하면 안 되는데 싶은 단어가 머릿속을 막 맴돌 때요. 보통은 그냥 에이 쓸데없는 생각 하고 넘겨버리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그 쓸데없는 보이는 생각들, 그 머릿속의 잡담이야말로 내 마음을 이해하는 황금 열쇠라면 어떨까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바로 이 아무 말 대잔치 속에서 아주 혁명적인 치료법을 발견해냅니다. 자,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프로이트 이전 시대에 히스테리나 신경증 같은 마음의 병은 의사들에게 정말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아니,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갑자기 몸이 마비되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이니까요. 원인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젊은 의사였던 프로이트도 이 문제를 너무나 풀고 싶었고, 당시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였던 프랑스의 장 마르텐 샤르코를 찾아갑니다. 샤르코는 바로 최면술을 사용해서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치료법은 크게 두 가지였던 거예요. 샤르코처럼 의사가 주도해서 당신은 이제 괜찮습니다 하고 암시를 막 주입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환자가 최면 상태에서 스스로 막 억눌렀던 감정을 쏟아내게 하는 카타르시스 요법도 있었죠. 하지만 프로이트는 곧 깨닫게 돼요. 이게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구나. 바로 이 지점에서 프로이트는 스승의 방식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갑니다. 그는 최면술을 버리고요. 정신분석학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위대한 규칙을 만들어내죠.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든지, 그게 아무리 이상하고 부끄러워도 검열하지 말고 전부 다 말해보세요. 이 간단한 규칙이 바로 자유현상의 시작이었고 정신분석학의 진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하는 두서없는 말들은 그냥 쓸데없는 수다가 아니게 된 겁니다. 그건 분석가가 읽고 해석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텍스트가 된 거죠. 의사의 역할도 최면을 거는 사람에서 이 텍스트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자로 바뀌게 된 거고요. 자, 그럼 이 이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방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완벽한 미스터리, 프로이트의 가장 유명한 환자 중 한 명인 이른바 쥐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쥐인간이라는 별명을 가진 환자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휴가를 떠나요. 그런데 거기에 눈치 없게도 여자친구의 사촌인 리차드라는 남자가 끼어들어요. 이 리차드가 여자친구한테 계속 추근되니까 환자는 미친 듯이 질투를 느끼고 심지어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의 분노가 갑자기 밥을 굶고 미친 듯이 산을 오르면서 자기 몸의 모든 지방을 없애려는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아니, 질주랑 다이어트가 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의 비밀은 어디 있을까요? 프로이트는 마치 탐정처럼 환자의 말 그 자체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죠. 혹시 그 리처드라는 사람 별명이 뭐였습니까? 정말 간단한 질문 같죠? 하지만 이 질문 하나가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마스터키였습니다. 과연 그 별명이 뭐였을까요? 정답은 바로 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이 환자가 쓰던 언어인 독일어에서요. 딕이라는 단어는 뚱뚱한, 지방이 많은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기막힌 논리가 한눈에 보입니다. 환자의 무의식이 이런 등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나는 내 연적 리처드, 딕을 제거하고 싶다. 그런데 언어적으로 딕은 뚱뚱한 것과 같은 소리가 난다. 그렇다면 나는 내 몸의 지방, 뚱뚱한 것을 제거해야 한다. 끔찍한 살해 충동이 아주 기묘한 다이어트로 변신한 순간이죠.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단순히 쥐인간이라는 한 사람의 특이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발견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마음의 작동 원리로 이어집니다. 프로이트는 이 현상을 전치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말 그대로 자리를 바꾼다는 뜻이죠. 리차드를 향한 위험한 살해 욕망이 훨씬 안전한 대상인 내 놈의 지방으로 그 자리를 옮겨서 표현된 거예요. 감정의 이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실 우리도 매일같이 이런 전치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회사에서 부장님한테 엄청 깨지고 나서 집에 와서 애꿎은 강아지한테 소리를 지른다거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불안하니까 갑자기 방 청소에 집착하는 거예요. 진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그저 엉뚱한 주소로 배달될 뿐인 거죠. 오늘 하루 혹시 여러분이 했던 행동 중에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던 건 없었나요? 그 행동은 혹시 어떤 진짜 감정이 다른 가면을 쓰고 나타난 건 아닐까요?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비밀스러운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조용히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